국경 인근의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충돌은 총격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로켓과 포병이 동원됐고 곧 전투기와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분쟁은 며칠 사이 국경 전역으로 확산됐고 사망자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삶의 터전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또 하나의 국경 분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결코 갑작스럽게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분쟁의 뿌리는 100년을 훌쩍 넘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 식민지 시기, 캄보디아와 인도차이나 지역을 지배하던 프랑스가 국경선을 설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자신들이 제작한 지도를 기준으로 태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지도는 태국이 인식하고 있던 경계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도는 애매한 국경을 남겼고 그 불명확함은 시간이 지나며 갈등으로 굳어졌습니다. 원래 느슨하게 이어져 있던 생활권 공간에 식민 통치자가 그은 직선 하나가 들어오면서 그 선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갈등의 중심에는 프레아 비에하르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 응축된 상징적 공간입니다. 캄보디아에겐 크메르 문명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자산이고 태국에겐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자신들과도 이어져 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영토 분쟁은 점차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둘러싼 경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 자체의 소유권을 캄보디아의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원을 둘러싼 주변 영토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남긴 지도와 국제 판결 사이에 형성된 회색지대가 현장에서 충돌을 반복시키는 구조로 남았고 작은 마찰도 쉽게 군사적 대치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애매한 판단은 갈등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불씨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잠잠하던 갈등은 왜 최근 들어 다시 격화된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영토 분쟁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국경 인근에 형성된 불법 범죄 산업, 특히 온라인 사기 조직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국경 침범 논란은 안보 문제로 비화됐고 치안, 주권, 군사 문제가 한 지점에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더해졌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둔화, 외부 압박 속에서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강경 대응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단이 되었고 그 선택은 다시 상대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장의 모습은 점점 더 상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과 해군 포격, 전투기 폭격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력 시위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군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피란 행렬이 늘어나고 일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국경 밖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동남아는 한국 경제에 있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중요한 생산기지이자 투자처입니다. 다수의 한국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해 있고 물류와 공급망 역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물류입니다. 육상 운송이 지연되고 항만 연계가 불안정해지면 납기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전쟁은 총알로 시작되지만 경제에는 비용으로 남습니다. 투자 심리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동남아는 최근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안보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즉각적인 경고 신호가 됩니다. 이 지역 리스크가 커질수록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환율과 금융시장에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취업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협박과 폭행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범죄가 국경 인근이나 치안 공백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외국인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수사와 구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분쟁으로 약화된 국경 통제와 치안 불안이 범죄 조직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있고 그 피해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과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제력의 균열이라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교민, 출장자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전비용 상승, 보험료 인상, 투자 보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리스크는 결국 경제적 비용이 됩니다. 지금 이 충돌이 당장 한국 경제를 뒤흔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확실성이 큰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역 갈등 하나하나가 이제는 서로 연결돼 한국 경제의 체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충돌은 단순한 외신 뉴스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관찰입니다.